사실 춘향전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대한민국 사람 중에. 나 춘향전 처음 들어본다 태어나서 있나? 없잖아. 춘향전은 다 알거든 우리가.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옛날 고전 소설의 어떤 걸로 한번 보자 하는 거야. 한번 보면 185페이지를 한번 볼게. 설화 중에 견우직녀라는 설화도 다 알아 우리가. 그지? 뭐 은하수의 오작교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알고, 고전 소설 운영전은 나중에 한번 배울 거고, 고전 소설이 보통 보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거든. 한 99% 정도가. 내가 말하는 거 다 적어. 나는 한번 말하면 죽을 때까지 안 까먹는다 하면 적지 마. 나는 컴퓨터입니다, 선생님. 한번 들으면 저는 뭐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기억합니다 하면 적지 마. 그럼 인정. 그런 사람 빼고는 다 적어, 이 개음식이라. 99%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 운영전이라는 애가 만약 나오면 얘는 좀 새드 엔딩이야, 얘들아. 좀 슬퍼. 다 죽어. 몇 개 안 돼. 그래서 결말이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게 몇 개 안 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운영전이라는 게 있고, 배울 거야 나중에. 자, 한국 문학사에서 서사문학,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서정갈래였어. 시였어. 그러지? 뭐 향가, 고려가요, 시조, 뭐 김성월의 현대시까지 전부 다 서정갈래. 서정갈래는 자신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이제 서사갈래야. 소설이라 생각하면 되더라. 사가 사건이야, 사건. 모든 소설은 사건이 있고 갈등이 있어. 그래서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서사문학이야. 아득한 옛날부터 설화와 같은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문학으로 우리가 향유, 즐기다가 한자가 도입되면서 이제 문자로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설 시대가 열리는데, 보통 그 전까지는 다 시였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소설 시대가 열려. 우리가 썰 푼다 한단 말이야. 썰.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옛날에 양반들은 시가 최고의 문학이고 소설은 그냥 좀 미개한 좀 문학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소를 쓴 거야. 소. 썰은 썰인데 썰인 거야. 그래서 소설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 지금은 사람들이 소설보다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민중이 향유했던 어떤 문학들이 지금 더 많이 창작되고 향유된다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뭐 양반들은 또 소설도 잘 안 썼어, 사실. 한문 문학, 한글 문학이 있고. 자, 우리는 고전 소설 춘향전, 일반적인 고전 소설하고 우리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뭐 춘향전, 흥부전, 그다음에 별주부전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준이 같은 경우는 채척전하고 춘향전은 좀 차이가 있어. 그걸 볼 거야 우리가. 당시 사회상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거고, 내용과 표현을 중심으로 해서, 자, 중요한 말 나온다. 판소리계 소설이 있어.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그냥 누군가가 소설을 창작을 한 거고, 판소리계 소설은 맨 처음에 근원이 되는 설화가 있어. 그 이야기에 근원이 되는 설화. 뭐 흥부전도 그렇고 춘향전도 그렇고 뭐 심청전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판소리 사설이 만들어져. 판소리 알지 얘들아? 제비물로 나간다 이런 거지. 어허 그때 춘향이가 아이고 노렸니 어쩌어쩌 하는 거 판소리야. 그러면 이제 요까지는 얘들아 봐봐. 요까지는 구비전승되어 왔을 거야 아마. 설화가 있었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판소리를 만들고, 그러다가 이제 이 판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만들어서 판소리 계열의 소설이다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춘향전이야. 시험에는 이 순서를 바꿔서 나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춘향전의 근원설화는 뭐냐 나오면 그 근원설화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판소리 사설은 노래니까 제목이 춘향가야. 그래서 우리가 흥부전도 판소리 사설이 있거든. 그럼 흥부가야. 가는 노래니까. 뭐 심청가, 흥부가, 가가 되면 판소리 사설이야. 그러면 노래가 먼저였고 그 다음이 전이 되는 거야. 소설이 전이거든. 명진이 동전 있나? 홍길동전. 그 소문 들어봤나? 연개소문. 재미없나? 최초의 뭐 한글 소설이 홍길동전이라고 우리가 뭐 하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전에 관련된 거. 그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자, 한번 가봅시다. 뭐 왼쪽에 서사문학, 뭐 고대 상국 뭐 이래 있고, 우리가 보통 배울 게 이제 시나, 그다음 설화, 그다음 가전, 뭐 가전하면 또 뭐 가전제품밖에 생각 안 나겠지만 너희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해서 이제 소설을 쓴 게 있어. 주인공이 뭐 대나무, 돈, 뭐 술 이런 애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 이야기가 이제 가전인 거고, 한문 소설 배울 거고 한문 한글 판소리계 뭐 이런 거 계약이 소설 좀 잘 안 나오고, 뭐 현대 소설 뭐 할 거고, 우리가 앞에 그 김수학에서는 뭐 우리 했잖아, 그지? 그런 것들. 자, 넘어가 보면 춘향전 왼쪽에 봅시다. 고전 소설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이고요. 염정,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판소리계 소설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하면 봐봐. 앞에 봐. 판소리 노래가 있었을 거야. 사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입에서 입으로 막 전해지다가 소설로 기록을 막 하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쌓여, 얘들아.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요 부분에는 요거를 조금 더 넣으면 재밌겠네. 아, 요 부분은 재밌는 내용이니까 좀 길게 해야 되겠네. 요 부분은 좀 어떠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쌓여. 기록 문학들은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전달되니까 변형이 될 수가 없는데, 입에서 입으로 하는 건 그냥 뭐 내가 덧붙여도 상관없잖아, 그렇지? 이런 걸 우리가 적층 문학이라 해. 쌓인다 이 말이야. 그럼 판소리계 소설은 적층 문학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이 적층 문학 때문에 막 문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막 길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거 엄준아, 길어지는 부분들이 엄청 많아.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학장적 문체라고 내가 나올 때 물을 거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 어떤 문학이라는 거지? 예, 적층 문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쌓다 보면 있잖아,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쌓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뭐 막 이렇게 쌓을 수도 있잖아. 즉 쌓이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져. 그래서 등장인물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같은 작품인데 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같은 춘향전인데도 뭐 별주부전 우리가 많이 하는 거 있지. 자라하고 토끼하고 뭐 네 간을 내놔라, 나 육지 놔두고 왔는데요 하는 거 있잖아. 거기 보면 마지막에 뭐 간을 주는 이야기도 있고, 간을 안 줘서 뭐 별주부 자라가 죽는 것도 있고, 자라가 뭐 도망가는 내용도 있고, 좀 달라 얘들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본이라 해. 춘향전의 이본.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들은 적층문학이기 때문에 이본들이 좀 많아. 이게 판소리 문학의 특징인 거고, 일반 고전 소설은 최초점 같은 거는 그렇지 않고 기록문학이니까 평민이고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거고, 우리가 무조건 소설이든 시든 뭔가 지배층을 비판하는 게 나오면 좀 근대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대적이다. 조선 후기에 서민의식이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씩 나오니까 아, 그게 그런 말이구나. 뭐 신분제를 비판하거나 양반을 비판하거나 이런 거.
시점은 선우야 무조건 나오겠지. 너 학교 오야나. 3인칭이라는 얘기는 명준아 소술자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밖에 있다. 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전지라는 말은 전자가 모든 전자의 알지자야. 중학교 수준이야. 소술자가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럼 모든 걸 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물의 심리, 성격 뭐 이런 것들 인물에 대한 어떤 속마음들을 다 알려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면 채연아 주관이 돼 객관이 돼? 삼인칭 전지는 주관이 되지. 왜냐하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거든. 정확히 하면. 그러면 어떤 A라는 인물이 이런 심리야, 지금 성격이 이런 성격이야 하는 건 이 전지적 작가인 소술자의 생각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어떤 심리나 성격을 얘기해 주는 건 다 주관이야. 무조건.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 무조건 맞는 걸 하면 돼. 그리고 뭐 서술자의 개입도 우리가 작품 읽다 보면 나오는데, 그럼 뒤에서 할 거야. 배경은 이렇고, 춘향의 정절, 우리 했지? 절개, 지조. 보통 옥토야 절개, 지조를 표현하는 소재가 뭐라 했었어, 우리가? 기억 안 나? 현재 뭐라 했어? 3인국 하면 했는데. 보통 보면 절개, 지조를 나타내는 것들이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 뭐 난초도 있겠다. 보통 이런 애들 나오면 아 절개 지조구나. 절개 지조는 알지? 의리 같은 거야. 의리.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다 하는 의리. 그리고 뭐 암행어사는 알 거고.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이 일반적인 주제인 거고. 불우한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항거, 저항, 그 변사또에 대한 저항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춘향이 입장에서 본다면 좀 신분 상승에 대한 어떤 욕망도 있을 거야. 춘향이 기생이었는데 이몽룡을 만나서 좀 신분을 상승하고 싶은 욕망. 저거나 사실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은 뭐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 뭐 그런 어떤 욕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특징은 판소리의 역량, 즉 춘향가의 역량으로 운문도 있고 산문도 있고 좀 섞여 있어. 인물의 해학적인 게 나타나고 남녀의 사랑 안에 인간평등, 신분을 초월한 어떤 인간평등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야. 서정갈래 했잖아. 운율이 있는 게 운문. 운율이 없이 그냥 줄글로 쭉 적은 게 산문. 그러면 서정갈래가 운문체인 거고 서사갈래가 보통 산문체지. 연결이 됐어? 자, 춘향전 해제. 이 작품은 판소리로 불리며 전승되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의 소설인데 양반 아들이야. 몽룡이 기생의 딸 춘향이가 신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해학적이고 웃긴 것도 많고 풍자 뭔가 비판하는 것도 많고 조선 후기의 어떤 평민의식 아까 얘기했던 서민의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교과서에 수록된 장면은 이제 창간오리의 행포에 저항하는 사회적 어떤 의식이 드러나. 자, 줄거리부터 한번 가보자. 손으로부터 가보자. 조선 후기. 남원에 이 배경이 남원이라는 곳이거든. 남원에 부사라는 직책 제일 높다고 생각하면 돼. 지금 대구로 치면 시장 같은 사람이야. 남원에 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이몽룡이야. 강원루라는 곳에 올라갔어. 둘은 첫눈에 반해 그날로 결혼을 약속한단 말이야.
춘향이하고 이몽룡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약속할 때가 28 청춘이었어, 얘들아. 28 청춘이 몇 살이야? 28 아니야, 28 청춘은. 28이 16살이야, 16살. 16살에 이리 만나가지고 지금 사랑을 약속하고 막 이랬어, 얘들아. 너 몇 살이야? 17이잖아. 아직도 못 소리잖아. 불쌍한 놈들. 춘향이하고 지금 임마 이몽룡 임마 16살에 지금 만나 사랑하고 임마. 로미오와 줄리엣이 17살이었대. 그 막 서로 사랑해서 막 죽고 한 때가 그 한창 좋은 나이에 아휴 공부라는 그 빠져갖고 참 너것도 참 보면 참 불쌍하다. 어쩔 수가 없다 얘들아.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나라는 이 자원이었기 때문에. 자, 근데 몽룡의 아빠가 즉 남원 부사가 이제 남원 쪽에 와서 부사라는 직책에 끝났어. 다시 한양으로 가야 서울로 가야 돼. 서울로 가면서 이제 둘은 헤어진단 말이야. 이몽룡도 웃기지 않나? 씨, 지가 먼저 꼬시거든. 내용에 보면. 그럼 같이 데리고 가면 될 거를 안 데려간다. 임마도. 웃기지 이것도. 아, 엄마 이것도 아마 좀 잠깐 놀다가 헤어질라 했는 것 같아. 개놈 새끼가. 자, 후위를 기약합니다. 계속 가보자. 새로 이제 남원 부사로 온 변학도라는 사람이 수청을 강요한단 말이야.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지금 수청이야. 근데 춘향이는 이몽룡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거절해. 자신의 목숨이 없어지더라도 사라지더라도 목숨을 걸고 이몽룡과의 정절을 지키려고 해. 춘향 일 거부하고 옥에 갇혀. 자, 그러다가 암행어사가 됐어. 변학도가 가혹한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했어. 그럼 우리가 가렴주구라 하거든. 이 정도는 좀 알아놓자. 백성을 못 살게 굴고 막 이랬대. 나쁜 놈이었대. 그래서 춘향이 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알고 몽룡은 신분을 보이고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참석. 자, 변학도 생일잔치가 있는데 가까운 읍의 수령들이 좀 모여들어 뭐 운봉, 영장, 구례, 곡성, 순창, 옥가, 진안, 장수의 원님들이 다 모여. 뭐 지배층들이 다 모이지. 왼쪽에 행수 군관이 앉고 오른쪽에 청령 사령이 앉고 본관 사또 변학도는 주인이 돼서 이제 한가운데 앉아 있고 하인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관청색 불러 다화를 먹을 거 좀 올려라. 입고자 불러 큰소리 소도 한 마리 잡고 예방 불러 박공을 대여 음악도 좀 연주하고 승말 불러 천막을 대여 사령 불러 자비를 좀 잡상인 같은 사람, 좀 신분이 낮은 잡상인들도 못 오게 해라 그랬단 말이야. 자, 이렇듯 요란할제 온갖 깃발, 사면, 육가, 풍류소리 공중에 떠있고 연두저고리 다홍치마 입은 기생들은 흰손 비단솜에 높이 들어 춤을 추고 지하자 놀자 하는 소리가 들리니 어사또인 이몽룡의 마음은 심란하겠지.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어가는데 이놈 시끼들은 저끼리 모여가 잔치 벌이고 있으니 그걸 보고 있는 멀리서 보고 있는 이몽룡 마음은 저것들 진짜 어째버릴까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 왼쪽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중부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읽어볼게 선우야. 소술자가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거야.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거. 야, 춘향이가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이랬는데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다가 불쌍하지 않나? 진짜 불쌍하다 춘향이 얼마나 슬펐겠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나와. 그런 것들이 편집자적 논평 소술자의 개입이라 해. 우리가 소술자의 개입 적어놔. 가만히 있지 말고.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가능해. 얘는
요거 모의고사에서 나올 거야 아마. 왼쪽에 어휘, 어구, 풀이 이런 거 다 읽어. 읽어라 했대. 그거 읽어 갖고 와. 자, 가보자 명준아. 여봐라 사람들아, 사령들아. 너의 사또에게 여쭈어라. 언제 있는 거리니 좋은 잔치에 왔으니 술과 안주 좀 얻어먹고 이제 이몽룡이가 이제 잔치에 들어오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 사랑의 고동, 우리 사또님이 거리니 그날 아, 우리 사또가 거지들, 걸베이들 못 오게 했는데, 어느 양반인지는 모르고만 그런 말은 있지. 아이고, 당신 못 들어와요. 라고 등을 밀쳐내니, 명가는 훌륭한 관리야. 아이, 넘어가지 마. 명가는 훌륭한 관리야. 야, 이몽룡이 오려고 했는데, 이몽룡 등을 밀쳐냈어. 진짜 훌륭한 관리다. 그치? 얘기하는 거야. 편집자의 의견인 거고, 논평이고, 진짜로 명간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반어적인 표현이겠지. 야, 진짜 명간이다. 그지, 얘들아? 좀 비꼬는 거야. 비꼬는 거. 비꼬는 게 반으로 생각하면 돼. 자, 편집자 논평 2개 나왔어, 아까. 어사의 마음이 심란하다는 거 하고, 어찌하니 명간인가 하고, 진짜로 훌륭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야. 운봉영장이 이제 이몽룡 행동을 보고 본관 사또한테 얘기를 해. 운동이 저, 그 거동을 보고 저. 저 거리네 이거는 나무나 저 사람 보니까 옷은 좀 낡았는데, 양반의 후예인 양반의 후예인 것 같으니까 우리 말소리 안 자, 끝에 앉혀갖고 술잔이나 얼굴 보내면 뭐 몇 잔 대접해 줍시다 하니까 본관 사또가 자네 운봉의 소견대로 하오 많은 하는 끝말을 내뺏고는 입이 사납겠어. 마찬가지야. 편집자 논평이고 변사 또는 자기 잔치에 이몽룡 같은 거지를 앉히는 게 좀 싫었는 것 같아. 그래서 아이씨 그럼 그러든지 뭐 이런 거야. 그녀 도적질은 내가 아마 도라는 네가 받아 자, 오른쪽 2번. 좋은 결과는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결과는 남에게 돌리겠다라는 의미의 속담. 우선은 잔치에 가서 실컷 먹고 나중에 변사또를 벌하겠다 하는 뜻이야. 같이 읽어야 돼. 어휘풀이하고 같이 읽어야 이해될 거야. 나중에 다시. 계속. 운동연장이 공부하여 조용한 득실하고 자, 가보자. 재은아. 어삭도 들어가 단전에 앉아 저를 살펴보니 당 위에 모든 수령 벽어상을 앞에 놓고 진영조가 진양조. 가장 느린 어떤 곡조란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 어삭도의 상을 보니 어찌 아니까 열받더래. 자기 상을 보니까 열받지 않겠어. 편지 논평 계속 나온다. 얘기 안 할 거야. 이제는 알아서 표시해 놓고. 자, 어사또 상은 어떠냐 하니까 물소리 떨어지는 계산판에 당나무 젓가락 한마늘 떡볶이 막걸리 한 사발 초라하다 그지? 상을 발길로 탁차 던지며 운동 연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운봉연장의 갈비. 이건 사람 뼈 갈비지. 사람의 뼈 갈비. 운봉연장의 갈비를 가리키며 사람 뼈 갈비를 가리키면서 갈비 한대 갈비. 여기서는 고기의 갈비지 그지? 고기의 갈비지. 같은 음을 가지고 있지만 뜻이 다른 게 동음이어고 음은 같지만 뜻은 의미는 다른 말. 그리고 이런 동음이어를 가지고 지금 말장난하는 거거든 얘들아. 말장난. 그걸 우리가 언어유희라 해. 채연아, 강아지하고 호랑이 싸움 누가 이겨? 강아지가 이기지.
강아지는 강아지. 겁나 강아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언어 유희야. 말장난하는 거. 언어 유희가 지금 몇 개 나올 거거든. 우리가 말장난하는 거. 자, 얘는 도미어를 통한 언어 유희 말장난이야. 하니까 아이고 다 잡수쇼 하고는 이제 운봉이 이런 말을 해. 이러한 전치에 확률론을 넣어주는 것이 적사오니 차우는 어떤 운자를 따서 뭐 한자를 이렇게 동일한 한자를 딱 만들어서 어떤 한시를 쓰는 건데 좀 어려워. 좀 학식이 엄청 높아야 돼. 똑똑한 사람들만 좀 할 수가 있어. 자, 운수, 차운, 한수씩 합시다. 그래. 운봉은 아마 처음에는 이몽룡의 모습을 보고 양반 같아서 오라 했는데 변사또가 좀 싫어했잖아. 좀 찝찝했을 거야, 아마. 찝찝했을 거야. 그래서 이몽룡을 좀 쫓아내기 위해서 이몽룡 쟤 좀 무식할 것 같은데 다 적어야 돼 이제 무식할 것 같은데 우리가 차운 한수씩 하자 하면 쟤 못할 건데 그럼 지가 부끄러워서 떠나겠지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변사또는 잘 보이려고 그래서 갑자기 차운을 짓자고 한단 말이야. 운봉의 의도가 한 번씩 나와. 읽어보자. 높을 곧자 기름 곧자를 가지고 이제 한시를 써야 돼. 자, 어사또가 하는 말이 제가 어려서 한시를 조금 읽었는데요. 이거 비꼬는 거지 이것도 얘들아 반어야 비꼬는 거. 좋은 잔치에 와서 술과 안주를 포식을 했대. 비꼬는 거지 그지? 형편없는 대접 받았는데 뭐. 그냥 가기 민망하니까 한시를 하나 짓겠습니다 해서 지은 게 엄청나게 유명한 작품인데 운봉영장이 반개 듣고 가보자 계속 옥토야. 운봉영장에 반겨듣고 필연을 떼어주니 좌중 사람들이 다 짓지도 않았는데 순식간에 글 두 길을 지었으니 자, 중요한 거다 이것도. 백성들의 형편을 생각하고 본관사또의 정치를 생각해서 지었어. 서술자가 직접 알려주죠. 금준 미주 천일설이요 옥반가호 만성고라 총루락시 민루락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해석을 해보면 밑에 금동의 아름다운 술들 너희가 지금 마시는 그 술들 사실은 1만 백성들의 피고 너희들의 그 밥상 위에 있는 그 맛있고 아름다운 안주는 1만 백성들의 기름이야 고통이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들의 눈물이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온망소리가 높구나. 딱 지은 거야. 왼쪽에 보면 표현상 특징,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아까 했지만 학장적 문체 장면의 극대화라는 거 우리가 알아둬야 돼. 읽어볼게 옥도야. 특정 대상이나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표현할 때 그것과 관련된 비슷한 것들을 나열하거나 반복하고 구현하며 설명하는 문체를 확장적 문체라고 하며 이는 산소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학장적 문체를 사용해서 특정 장면을 좀 길게 장황하게 길게 표현을 하고 있어. 관객에게 생동감, 현실감을 느끼게 하려고 그래. 자 이렇게 지었어. 근데 본관사또는 몰라 무식해서 뭘 의미하는지. 근데 운봉영장은 안 거야 이 뜻을.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인 거 보니까 이 사람 뭔가 높은 사람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이몽룡의 정체를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해. 운봉영장은 앞불사 큰일 났다 그래. 이때 어사또가 하직하고 간 연후에 각 아중들에게 공부하되 야야 이리나. 자, 요 부분 학장적 문체가 굉장히 많아. 원래는 공방을 불러서 돗자리 단속하고 병방을 불러서 역마를 단속하고 한 요 정도였을 건데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뭐뭐 단속 쭉 늘려고 있어 지금. 요런 게 이제 학장적 문체
장면을 극대화하고 적층 문학이면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쌓였을 거야. 선우 이해했지? 선우야 이해했지? 여보 운봉은 어디 가니? 시오 몰라 이 사또는. 아 예 저기 소변 좀 보고 왔습니다. 본관 사또가 이제 술이 취했어. 춘향을 급히 올리라 그래. 꼭 봐. 이 어구풀이 보고 모르겠는 거는 다음 시간에 꼭 얘기해 줘야 돼 내한테. 뭐가 나올지 몰라. 열거 대구 뭐 서술형 어미 생략 뭐가 나올지 몰라. 생동감 리듬감 뭐가 나올지 몰라. 자 이때 어사또는 부하들과 내통을 하고 있었어. 이제 쳐들어올라 그래 현재야. 서리를 보고 눈길을 보내니 소리 중간 고동보소 역절을 불러 단속할제 이리 가면 수군 저리 가면 수군 서리 역절 고동보소 매몰왕건 공단모자 새패랭이 눌러쓰고 석자 간발 새집시내 한상고이 산뜻하게 차려입고 육모방망이 사슴 가죽꾼을 손목에 딱 걸어지고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남은 읍이 부글부글거리고 청파 역절 고동보소 달같은 별 펴놓고 마패를 들었어. 명어사 출두요 막 그런단 말이야. 갈로 있는 것만 읽어봐. 어사 출두 장면 그거만 읽어봐. 여기 요 부분만 읽어봐. 어사 출두 장면 공룡 니꺼 보고 읽으면 돼. 안 보여?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외치는 소리와 서리와 역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 관리들을 제압하는 모습을 박진감 넘치게 묘사했어. 호흡이 짧은 어구 문장으로 긴장감을 조성할 거야. 외치는 소리에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집히는 듯 초목 금수인들 풀 나무 날짐승 길짐승 얘들이라고 안 무서웠겠어? 얘들도 무서울 만큼 그만큼 기세가 강했어 이거야.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가 안 적혀 있지만 이것도 편집자적 논평 볼 수 있어. 오른쪽에 어휘풀이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봐. 자, 난문에서 현재야 출두야. 출두야 본문에서 출두야 동성은 출두 소리 천전에 진동하고 모든 아전들 다 외치는 소리에 육방이 넋으리러 공명이요 경체로 기다다 떼고 죽겠다. 계속 읽어. 막 공방. 공방이 자리들로 들어오며 안 하겠다는 공방을 하나 보니 저 불 속에 어찌 들려 경체로 기다다 떼고 막 도망가고 밑에 사진 그림 보면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야 지금. 자 넘어가 보면 자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확장적 문체가 나오는데 읽어볼게 선우야. 자수 별반 넋을 잃었어. 벌써 이제 막 도망가고 있어. 이방 호방 혼을 잃고 아절들이 분주한 분주하게 도망 다니고 있어. 모든 수령 도망갈 제 거동보소 모든 수령 도망갈 때 이 말이거든. 제라는 건 도망갈 때 행동 한번 봐라. 인계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그 잔치상에 있던 그 강정, 닭강정 같은 거 들고 막 도망가고 있고 병부가 중요한 거야. 그걸 잃고 막 송편 들고 막 도망가고 있어.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중요한 어떤 필요한 물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것만 막 들고 도망가는 모습이 계속 나와. 탄건 읽고 용수 쓰고 갓 읽고 소반 쓰고 칼집 쥐고 오줌 누기 부서지는 건 검은 거요 깨지는 건 북가 장고라. 본관 사또가 똥을 싸고 몽석구멍 쇠향지 눈 뜨듯 하고 굉장히 무서움에 지금 벌벌 떨고 있겠지. 너무너무 무서워 지금. 그러니까 변사또는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마르다 목 들여라. 도치에 의한 언어 유치.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목 마르다 물 들여라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급박한 상황이니까 공포에 지금 완전 찌들어 있어. 뭐 너무너무 공포스러워. 그래서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 그 유명한 거 있잖아. 그 몰디브 가서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하자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도치에 의한 언어유희 같은 걸 생각하면 돼. 계속 가보자. 안청세는
에고 나중내 어사또 분부하되. 자, 이 고을은 자기 아빠야. 자기 아빠가 예전에 부사로 있던 곳이야. 그러니 이제 객사로 갈 거야. 아빠에 대한 어떤 존중, 예의가 있는 부분이야. 직접 거기서 안 하고 이제 객사로 가서 이제 얘들을 벌할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자기 아빠가 있던 곳이기 때문에 아빠에 대한 그전 어떤 아빠의 직책에 대한 예의가 있어. 자, 자리에 앉은 후에 본관사또는 본고파직하라. 본관사또는 본고파직이요. 사대문에 방을 붙이고 옥현이 불러 분부하는데, 자, 감옥에 있는 죄수들 데리고 와. 죄수들 데리고 왔어. 죄를 물은 후에 죄가 없는 자는 풀어주고. 자, 이제 춘향이가 나타났어. 가보자, 명준아. 저 계집은 저게 지금 누구입니까? 무엇인데? 형리 욕주대 기생 모멜 딸이온데 군청에서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습니다. 우른제인고 형리 아래서 본관 삭도 수청 된다고 불렀더니 수절이 점점 수절, 정절. 이 절이라는 걸 반복한 언어 유희라 볼 수 있겠네.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을 안 들고요. 사또한테 악을 쓰며 달려들었어요. 하니까 이제 어사또가 가짜로 이제 연기를 하는 거지. 지금 연기를 하면서 저 같은 년이 수절한다고 관장에게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소냐. 죽어 마땅하는 내 수청도 기억하라. 야, 내 수청도 거역할까? 이제 춘향이를 좀 시험하는 걸로 해서 좀 속이고 있지, 일부러. 왼쪽에 어휘풀이들 1번, 2번, 3번 있고 이런 것들 다 봐야 돼. 지금 우리는 다 안 보지만 너희는 다 보고, 아, 이 부분, 이 문장에 이게 쓰였고 여기는 이게 쓰였고, 아, 이런 느낌을 주고 이런 거고 다 알아야 돼, 우리가. 자, 춘향이가 어이가 없겠지. 기가 막혀서. 재현아, 내려오는 관장마다 모두 명관 비꼬는 거겠지, 반어겠지. 아이고, 잠깐만 표시하고 가야 돼. 모두가 명관이구나. 아이고, 어사또 들으시오. 청암절벽 높은 바위가 칭암절벽이 높은 바위야. 똑같은 표현을 지금 2번 쓰고 있는 거야. 칭암절벽이 높은 바위야. 똑같은 표현을 2번 쓰는데, 야, 칭암절벽의 높은 바위가 바람 분대 무너지며 바람 분다고 무너지냐? 청송녹주 푸른 나무 마찬가지야. 청송, 녹주, 푸른 나무 똑같은 거야. 가. 눈이 온들 변하리 눈이 변하냐? 안 변해. 얘가 안 변하는 얘가 이걸 꾸고, 그지? 얘를 변하게 막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이마가 이거겠지. 어떤 외부의 탄압,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춘향이는 절개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향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서방님이 이몽룡인데 어젯밤에 춘향이가 갇혀있는 옥에 잠깐 왔었거든? 근데 자신이 이제 암행어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 그래서 이제 춘향이가, 도련님, 내일 제가 죽으면 제 시신을 거둬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자기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부탁한 자기 이몽룡을 찾고 있어. 어사또가 이몽룡인지 상상도 못하고 있어. 그때 어사또가 저는 또 공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보니까 거린으로 어제 왔던, 거지로 왔던 낭군이 어사또가 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좋겠노. 반 웃음 반 울음에 별시구나 좋으시고 어사 낭군 좋으시고 남원에 가을이 되어 춘향이라는 잎이 떨어지게 됐는데, 가을 부정적인 거겠지. 여기서 말하는 뭐 바람, 눈하고 똑같겠지.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춘풍이라. 이화의 이 이가 이몽룡의 이하고 똑같아. 이몽룡의 이하고 똑같아. 봄바람이야, 봄바람. 따뜻한 봄바람. 나를 살리는구나. 꿈이야 생시냐. 꿈이면 깰까 들었구나.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 언니. 춘향 엄마가 또 들어왔어. 그렇지 들려. 끝없이 기뻐하는 말을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도 없을 정도더라. 자, 춘향의 옥토야. 춘향을 높은 절개 광질게 되었어. 마찬가지겠죠. 야, 좋지 않냐? 이거, 야, 좋지, 그지? 여러분, 내 얘기 듣는 여러분, 좋죠, 이제. 참 즐겁다, 그죠? 어사또 남원이 공모 다한 후에 춘향 모녀와 창단이를 아, 이제 데리고 가네. 위일까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아니 칭찬하겠어?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겠죠. 편집자든 논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춘향이 남원을 하기 자, 춘향이가 남원을 떠나려고 하니까 신분은 높게 됐잖아. 근데 이제 고향을 떠나려고 하니까 기쁜 마음도 있고 좀 슬픈 마음도 있더래. 그래서 계속 놀고자 던 부용당아 너 부디 잘 있거라. 방을로 오작두며 영주각도 잘 있거라. 봄풀은 해마다 푸르건만 떠난 객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연과 인간을 대조한 부분. 자연과 인간을 대조한 부분이고 중국의 시인인 왕유가 쓴 시, 중국의 시를 인용했다 하면 맞아. 한 시를 인용했다 하면 맞아. 어느 부분인지 알아야 돼. 시는 나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이름이라 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다 각기 이별할 때 길이길이 묻고 하옵소서. 다시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 현재야, 이때 어사또는 이때 어사또는 좌도와 우도의 끝들을 순찰하여 민정을 살핀 후에 서울로 올라와 임금께 절을 하고 한서 참판 참의들이 입시하시어 보고서를 살핀다. 임금께서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 이주참의 대사성을 보고하시고 춘향으로 정렬 부인을 아, 춘향이가 이제 정열 부인이 됐어. 기생의 딸이었는데 신분 상승을 이루었다. 그지? 왼쪽에 보면 건선징악이라고 돼 있지. 그지? 해피엔딩이야. 이렇게 해서 뭐 끝나? 자, 봅시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휘, 어구, 풀이 꼭 봐야 돼. 진짜 몇 번째 얘기하고 있어 지금. 제발 공부해서 와. 춘향의 서사 구조, 뭐 주제 같은 것들 넘겨보면 인물의 성격 보면 되고, 자, 근원설화가 나올 수 있어. 근원설화하고 춘향전 내용하고 짝지은 거, 뭐 염정설화, 양반자제와 기생의 사랑 이야기라는 설화가 있는데 춘향전에서는 몽룡과 춘향이 사랑과 이별을 하더라. 이렇게 연결이 돼. 어느 부분에서 어떤 설화가 연결되는지 100% 알아야 돼. 막 섞어서 나오면 이거 아닌데 이건 이 설화랑 연결되는데 이 설화랑 이 관련성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고 알아야 돼. 무조건. 그리고 또 넘어가 보면 뭐 내용, 사회적 모습들 별표나 뭐 어렵진 않아. 우리가 보면 다 알 거야. 그 다음에 왼쪽에 춘향전의 문학사적 의의. 얘가 진짜 중요해, 얘들아. 얘가 진짜 중요해. 표면적인 겉으로 드러난 주제는 어떤 거고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주제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주제들에는 뭐가 있느냐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 보자. 넘어가 보면요. 판소리계 소설에서 뭐 특징들, 소설자가 작품 속에 뭐 개입하고 한자어가 많고 상투적은 뭐 쉽게 일상에 쓰는, 자주 흔하게 쓰는 언어 유희 있고, 특정 상황을 뭐 나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한자어가 있다고 하지만 한자어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아. 좀 이중적 문체야. 판소리 소설의 특징 4개 나왔지. 방금 다 했어. 우리가 적층, 이본, 운문체, 산문체, 그리고 한문투, 지배층의 한문투 언어도 있지만 평민층의 어떤 이야기도 있어. 그래서 문체도 이중적이고 언어도 이중적이야.
서민들의 어떤 삶 이런 게 있고 확장적 문체, 논평 뭐 이런 거 다 했고 얘도 한번 읽어보고 얘는 특징만 좀 봐. 왼쪽에 특징 보면 하인이 알뚜기가 양반을 뭐 희롱하고 양반을 조롱하는 제담은 이야기고 제담은 이야기라는 거고 언어 유희 있고 봉건사에 대한 비판, 뭐 풍자, 근대의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고 고전소설 춘향전가의 공통점, 차이점 뭐 이런 건 뭐 됐고 보충 자료에 보면 요 순서를 바꿔서 많이 나오고 얘는 잘 안 나와. 요즘에는 신소설은 잘 안 나오고 판소리, 사설이랑 판소리계 소설이랑 뒤에서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요점 정리한 거 쭉 해서 207까지 풀어가지고 와야 돼. 207. 근데 보면 김종철 준 게 있어. 김종철 거도 보면 비슷해. 우리가 보면 우리 책에 없는 거, 김종철에는 김수학에 있는 거, 뭐 성격 한번 보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왼쪽에 뭐 제재 개간 특징 같은 거 조금씩 달라, 그렇지?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설명들 같은 거, 코멘트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봐두고, 일단 넘어가 보면 운봉 영장의 성격, 우리 책에는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나와 있고, 뭐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왼쪽에 보면 한시의 표현상 특징들 좀 상세하게 좀 나와 있긴 하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한시의 기능 이런 것들 잘 많이 나오지. 우리가 확장적 문체 밑에 있는 설명들 코멘트는 좀 다 비슷할 거고 왼쪽에 있는 읽기 중 물음 보충자로 보면 뭐 골개미도 있네. 지금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고 어떤 게 나올지 몰라서 언어 유희에 대한 설명도 좀 자세히 나와 있는 것 같고 춘향의 비유적 말들 뭐 행복한 결말 뭐 이런 것도 좀 있네. 이것도 한번 쭉 읽어보면 우리 나왔던 거랑 좀 비슷하지 싶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네 얘들아. 이런 거 그래? 어느 문장에서 어떤 게 있느냐. 그리고 설화가 지금 춘향전의 근원이 되는 설화 우리가 나왔을 때 뭐 열려설화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내용이 안 나왔어. 김수학에는. 근데 여기는 설화 중에 한 개가 예문으로 나와 있네.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왼쪽에 보면 뭐 전후 계승 관계 이런 거 그 다음 설씨와 춘향이 겪은 사건들 뭐 왼쪽에 원인 실현 이런 것들 있고 춘향전의 근원 설화도 좀 나와 있다. 그지?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 소통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고 요까지 57까지 숙제 지금 읽고 한다.